안녕하세요. 초보 개발자를 위한 게임 개발 강의를 맡게 된 교육공학과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앱 인벤터를 이용한 두더지 게임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작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컴포넌트 요소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여기 보이는 푸른 하늘이 바로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캔버스라는 요소를 통해서 표현될 계획입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은 두더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두더지를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요소를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두더지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기를 설정해야겠죠. 그 주기를 우리는 클락이라는 요소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두더지가 잡혔을 때 특별한 효과음이 재생될 수 있도록 사운드라는 요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캔버스 하단에 리셋 버튼과 점수 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셋을 구현하기 위해서 버튼이라는 요소를 활용할 계획이고, 점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라벨이라는 요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앱 인벤터 플랫폼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물게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개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어플 개발에 필요한 이미지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메뉴에서 업로드 파일을 클릭해 줍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푸른 하늘 이미지를 가져와 줍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더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더지가 잡혔을 때 재생되는 효과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미지 소스와 사운드 파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필요한 컴포넌트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우선 하늘색 배경 기억나시나요? 배경을 표현하기 위해 캔버스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캔버스 요소는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지금 보셨을 때 캔버스의 크기가 너무 작죠? 캔버스를 클릭하고 우측의 속성 메뉴에서 높이와 넓이를 풀 패런트로 맞춰주게 되면은 캔버스의 크기가 꽉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진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성 메뉴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우리가 업로드했던 스카이 JPG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푸른 하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더지를 표현해야겠죠? 두더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오면 되며 드래그 앤 드롭으로 캔버스에 위치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두더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성 메뉴에서 픽처를 선택하고 물 png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두더지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메뉴에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리메인을 통해서 이름을 재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 물로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두더지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시간 주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락이라는 요소를 센서 메뉴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시키면 하단에 클락이라는 요소가 적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성 메뉴에서 타임 인터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인터벌이란 몇 초 간격으로 동작을 수행할 것인가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단위는 밀리세컨즈로 1000을 입력할 경우에 1초마다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0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더지가 1초마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를
동작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두더지가 잡혔을 때 효과음을 재생하기 위해 사운드 컴포넌트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운드 컴포넌트는 미디어의 메뉴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클럭과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 하단에 사운드 컴포넌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성 메뉴에서 소스를 클릭하고 사운드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사운드 파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셋 버튼과 점수 보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점수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라벨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이때 이 두 요소가 수평으로 배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개의 컴포넌트를 제거를 해주고 레이아웃 메뉴에서 수평 배치를 허용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 컴포넌트와 라벨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리셋 버튼임을 의미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버튼의 컴포넌트의 속성에서 텍스트를 리셋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속성의 메뉴 바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때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건드리겠습니다. 이 라벨은 점수가 이곳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라벨의 텍스트를 점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때 두더지를 잡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라벨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벨은 두더지를 잡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게 될 라벨입니다.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하므로 이 라벨의 텍스트를 0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의 구성은 끝나게 되며 블록 코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컴포넌트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컴포넌트에서 버튼 1과 라벨 1과 라벨 2를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록 코딩의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컴포넌트의 이름들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튼 컴포넌트의 이름을 리셋 버튼임을 알 수 있도록 버튼 리셋으로 이름을 재지정해 주겠습니다. 라벨 2의 경우에는 점수가 카운팅이 될 라벨로서 라벨 언더바 스코어로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록 코딩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블록 코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사용자는 블록을 쌓으면서 코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더지 게임은 두더지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죠. 그러면 우리는 두더지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주기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를 설정하는 컴포넌트 요소는 클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락을 선택을 해줍니다. 클락을 선택하게 되면 많은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요소 중에 when, 클락, 타이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블록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when, 언제, 클락 1이라는 타이머에 인터벌 값의 주기가 반복되는 시점마다 do, 무엇인가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o에 해당하는 블록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타임 인터벌의 값은 1000으로 입력했습니다. 즉 1초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1초마다 반복되는 행위는 바로 두더지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두더지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함수가 바로 이곳에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더지의 위치를 랜덤하게 바꾸는 절차를 만들어 봅시다.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빌트인 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좌측의 빌트인 블록에서 보라 색깔 절차 블록을 선택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블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당 절차가 실행되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해라 라는 것이 필요하므로
첫 번째 절차 블록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움직이게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바로 두더지입니다. 두더지는 컴포넌트 요소에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미지 스프라이트였습니다. 따라서 좌측 메뉴에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물을 클릭해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블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스크롤 내려보면은 콜 이미지 스프라이트 물 move to x, y가 있습니다. 우선 이 블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콜 불러와라 이미지 스프라이트 물 그리고 그것을 이동시켜라 move to죠. x, y로 이동시켜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 스프라이트인 두더지를 x와 y 좌표로 이동시키는 절차를 불러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x와 y를 설정해 줘야겠죠. 두더지의 좌표를 랜덤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함수 블록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 블록은 좌측의 빌트인 메뉴에서 매트 블록을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더지는 랜덤하게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랜덤하게 바뀌는 위치는 이 캔버스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캔버스는 X라는 넓이 그리고 Y라는 높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더지는 이 캔버스 안에서 특정 X와 Y의 정수 좌표로 이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동은 랜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의 매트 함수를 클릭해보고 랜덤 인터절 from 1 to 100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함수는 랜덤하게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에 하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더지는 1부터 이 캔버스의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1부터 이 캔버스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랜덤하게 정수의 값을 취하면서 이동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은 맞지만 100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제외하고 캔버스의 넓이, 즉 캔버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캔버스 넓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에 삽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X 좌표로 하겠다는 것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고 Y에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Y는 캔버스의 높이까지이므로 이것을 높이로 설정해 주면 함수가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두더지를 X와 Y의 정수좌표 1부터 캔버스의 높이와 넓이까지 중에 특정 지점으로 랜덤하게 이동시킨다라는 절차 블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두더지를 이동시키는 절차를 절차 블록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우리는 랜덤 무브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직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무엇을 해라 에서 무엇을 설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서는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move random이라는 절차를 불러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빌트인 블록에서 절차 블록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call random move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명을시킵니다. 이로써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랜덤 무브 절차가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무브는 두더지를 캔버스에 X와 Y의 특정 정수 좌표로 랜덤하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더지가 잡혔을 때 효과음이 재생되고 점수가 1점씩 올라가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가 잡혔을 때이므로 두더지의 컴포넌트인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그 중에서 두더지가 잡힌다라는 것은 두더지가 화면에서 터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when 이미지 스프라이트 물 터치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즉 이 블록은 이미지 스프라이트인 두더지가 터치되었을 때 do 무엇을 해라 라는 블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더지가 터치되었을 때 진동이 발생하고 점수가 1점이 올라가며 효과음이 재생될 수 있도록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운드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그 중에서 진동을 발생시키는 콜 사운드 1 블록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연결돼야 하는 블록은 진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발생시킬 것인가입니다. 단위는 밀리세컨즈로 우리는 500을 입력하여서 0.5초 동안 진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점수가 1점씩 증가해야 하므로 점수를 나타내는 라벨 스코어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라벨 스코어 컴포넌트의 텍스트를 뭐뭐로 변경하겠다라는 set 라벨 스코어 텍스트 2를 클릭합니다.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수가 1점씩 증가를 해야 하므로 함수 블록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 블록은 이전의 값에 플러스 1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수 블록을 클릭하고 a 플러스 b라는 함수 블록을 가져옵니다. 함수 블록은 라벨 스코어라는 텍스트에서 뒤에 플러스 1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빈칸에는 라벨 스코어에 텍스트를 불러오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라벨 스코어에 플러스 1을 더하는 숫자 1의 블록을 가져옵니다. 0을 1로 고쳐주면 됩니다. 또한 효과음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사운드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효과음이었던 사운드 1의 그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물이라는 두더지가 터치가 되게 된다면 실행을 하라. 진동을 실행시켜라는 겁니다. 0.5초 동안. 그리고 라벨 스코어를 플러스 1점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음을 재생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리셋 버튼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버튼의 컴포넌트인 버튼 리셋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블록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무엇을 하라라는 블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when 버튼 리셋 클릭 do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리셋 버튼은 점수 스코어를 초기화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수 스코어를 표시하는 라벨 스코어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라벨 스코어 컴포넌트의 텍스트를 무엇으로 변경하라, 설정하라 라는 블록이 필요하므로 set label score text 2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초기화 값인 0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기본 텍스트 블록, 빌트인 블록에서 기본 텍스트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시켜 주고 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하라, 라벨 스코어를 0으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로써 리셋 버튼의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블록의 위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린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두더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점수가 초기화되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이므로 스크린 컴포넌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when screen initialize를 가져옵니다. 스크린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두더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므로
이전에 생성했던 랜덤 무브 절차를 불러주는 블럭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빌트인 블럭에서 절차를 클릭하고 랜덤 무브를 가져오는 블럭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점수가 초기화돼야 되므로 리셋 버튼의 하위 블록인 set label score text to 0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 연결시킵니다. 이로써 스크린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두더지가 랜덤하게 움직이고 점수가 초기화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로써 블록 코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플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상단의 빌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화면과 같이 다운로드 APK Now와 QR코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